안녕하십니까. 212페이지 지상권 하겠습니다. 자, 물권 강론을 하고 있는데요. 강론 하기 전에 총론에 뭐 했는지 간단히 이 총론 내용이 어느 정도 생각이 나야 강론 내용도 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총론에서 핵심이 원칙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몰 일권주의 및 그 예외가 있었고,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물권이란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라고 해서 우선적 효력하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한 세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특히 부동산 물권 변동이 두 개가 있었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항상 물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변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예외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계약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 있고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뼈대예요. 이제 그런 법률 행위나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물권을 변동시키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취득하는 물권이 총 8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지난주에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제한 물권이라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요거를 이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요 제한이라는 건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 조금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물건이 아니라. 그런 걸 이제 제한 물권이라 하는데 그 중에 용익 물권이라는 게 나와요. 용익 물권. 용익 물권은 타인, 남의 부동산을 내 거 아니라 남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 용익물권이에요.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법에 3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통 지상권 한 문제, 전세권 한 문제 나오고요. 간혹 지역권이 한 문제. 총 한 3문제 정도가,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가 용익물권에서 나옵니다. 용익물권은 편안하게 들으세요. 내용도 많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문항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들으세요. 자,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용익물권이라 했는데 부동산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총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민법상 부동산은 일단 2개라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때 지상권, 지역권은 땅지자를 쓰니까 타인 토지를 객체로 하고요. 전세권은 타인 토지 또는 건물까지 객체로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보시면 돼요. 땅지자 윗상자를 씁니다. 지상권. 자, 어떤 권리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지상권은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을 사용하죠.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그런데 우리 민법상 지상권은 목적을 제한해 놨어요.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되 이런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라고 목적을 제한했어요. 어떤 목적이냐? 남의 땅에다가 건물, 공작물, 수목 따위를 소유. 요게 목적이에요. 건물, 공작물, 수목. 수목은 나무 같은 걸 말하죠. 이런 걸 싸잡아서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상물. 요걸 목적으로 남의 땅을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정해져 놨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토지 소유권 따로 있고 건물 소유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게 보통이죠. 그렇죠? 내 땅에다 건물 짓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남의 땅에다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무단으로 지어. 남의 땅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지어. 일단 건물은 신축한 사람 소유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지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단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이거는 언젠가 철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요. 이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방법이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토지 임대차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 토지 소유자와 전세권 계약을 맺어서 토지 전세권에 기초해서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요놈은 아예 목적 자체가 이런 걸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212페이지에 보면 지상권의 개념, 건물, 공작물, 수목 세 가지 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목적이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이때 타인 토지 요거 일필 토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필 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돼요. 내가 갑소유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싶은데 땅이 갑소유 땅이 너무 넓어요. 이거 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물의 크기를 보면 반 정도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 갑한테 가서 반만 사용하자. 갑이 오케이 하게 되면 그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는 타인 토지인데 그 토지는 꼭 일필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갑소유 땅을 을이 갑과 계약을 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을 취득하고 나서 건물을 지어요. 그렇죠? 지상권도 없이 건물부터 짓진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을은 갑소유 땅에 정상적으로 건물을 소유하려면 갑하고 계약을 맺고 지상권을 취득한 다음에 건물을 짓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런 뜻이죠. 현재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거기.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이 성립할 때는 건물이 없어. 그래도 지상권은 성립하는 거예요. 즉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좀 전에 봤던 거 지료. 반드시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돼요. 토지 소유자가 그냥 무상으로 써라. 그럼 무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료 지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지상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니까 지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에 좀 전에 제가 남의 땅을 사용하려면 지상권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전세권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있고 임대차를 통해서 사용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몇 가지? 지상권 또? 네, 30초도 안 됐으니까 이건 기억나죠. 이제 3분만 지나도 다 까먹어요. 근데 그 중에 전세권은요, 우리 민법에 이따가 보겠지만 반드시 전세금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임대차를 가면요, 반드시 차임을 주라고 돼 있어요, 법에서. 전세권은 반드시 뭘 줘라? 전세금을 줘라. 임대차는 반드시 뭘 줘라? 차임을 줘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지상권에는 반드시 지료를 줘라 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전세금을 반드시 주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 차임을 반드시 주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상권에는 지류를 주라고 규정이 없으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 사이에서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간혹 가다가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상권은 무효다 이렇게 나와요. X.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어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네 번째.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목적이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죠. 에? 이럴 때 경작 목적의 지상권 될까요? 안 될까요? 경작 목적. 타인 토지에서 무배추 등을 경작하기 위해서 지상권 성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무배추는 건물도 아니고 공작물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잖아. 설마 배추를 나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있나? 배추도 나무인데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작 목적 지상권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여기서 말하는 이 수목은 식림이 뭔지 아시죠? 식림이 뭐예요? 식림이 뭐예요? 식림. 나무 심어서 기르는 게 식림이죠? 네? 식목일. 그 식목. 나무를 심잖아요. 여러 개 심어. 그러면 식림 이렇게 되죠. 한 그루 심으면 식목. 여러 그루 심어 길러. 식림 이렇게 되죠. 수풀림 짜서. 나무 하나가 목이잖아요. 그렇죠? 림은 3개 심어 3개. 이게 림이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식림의 대상이 되는 나무는 되는데 경작 대상이 되는 식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게 판례. 당연하죠. 목적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경작 목적의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상권의 특징이에요. 이런 권리를 지상권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 어떻게 취득하죠, 지상권? 내가 값의 땅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싶어. 어떻게 돼요? 계약해야죠.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토지 소유자와 이때 토지 소유자를 자기 땅의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 소유자를 뭐라 한다고요? 지상권 설정자. 자기 땅의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과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법률행위고 부동산 물권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등기. 갑소유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자를 이렇게 등기를 해야 지상권이 취득하겠죠. 그렇죠?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법률 행위한 취득, 계약 플러스 등기 이렇게 되죠. 212페이지 그 성립과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2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립과 당사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지상권 등기 하면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도 있을 수 있죠. 첫째, 187조. 예를 들어 상속 등을 통한 취득. 있을 수 있을까요? 있겠지. 지상권자가 사망을 해. 그럼 지상권 어떻게 돼요? 소멸할까요? 상속될까요? 상속돼야죠. 지상권도 재산권이고 권리인데.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사망을 하면 그 지상권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고, 이 두 가지는 일단 기본이 되는 거고요. 물권법 총론에서 봤듯이 법률 행위한 취득과 법률 규정한 취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유권에서도 특별하게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이 있었죠. 뭐 취득시효라든가 이런 거. 그죠? 지상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상권에만 특별하게 법률 규정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관습법상 취득하는 게 있어요. 지상권에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 관습법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찬히 듣기만 하세요. 입문서에 없는 것도 말씀을 드리니까 입문서에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찾지 마시고 안 찾으셔도 돼. 야, 입문서에도 없는 걸 왜 하냐 자식. 아니 나중에 기본서에 다 나와.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툼한 기본서 하나 받게 돼요. 아주 두껍지요. 민법하고 공법 두 개만 합쳐도 배구자기 아주 좋은 적당한 높이가 돼요. 자, 법정지상권이란 게 뭘까? 자, 나중에 저당권을 가면 우리 민법 366조라는 게 있어요. 이 법정지상권 우리 민법상 두 개가 있는데요. 그냥 저런 게 법정지상권이구나라고 듣고 넘어가세요. 판례까지 하면 머리 깨집니다. 이거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법정상권이 성립하는가를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소유 땅이 있고요.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요. 이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보통은 땅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다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좀 낡아가지고 담보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는 건물은 담보물로 평가를 안 하고 땅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땅만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줘. 그럼 은행은 땅에다가만 저당권을 설정해요. 토지 저당권이라 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땅 또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으면 괜찮은데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뭐 한다 그랬죠? 경매 넣는다 그랬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당권자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저당권이란 권리에 의하여 그 객체를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저당권자는 이 땅을 경매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땅이 병에게 경락이 됐다. 땅만. 건물 말고 땅만.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져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건물 소유자가 새로운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 계약을 하냐? 안 하지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땅에 뭘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땅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 건물이 무단 건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은 철거될 운명이 됩니다. 이때 우리 민법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건물 소유자 갑하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 병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만 법에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설명드린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찌어찌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 그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뭘 취득한다?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런 걸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민법에. 이거 들어보신 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366조 지상권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네. 거의 없죠. 낯설죠. 네? 낯설. 이제 요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앞으로 징글징글하게 보게 됩니다. 네. 머릿속에 일단 박아두셔야 돼, 이거를. 아, 이런 게 있구나. 관습법에 의한 건 나중에 특수지상권이라고요.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해봐야 머리가 아파요. 자, 정리하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계약을 통한 취득과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민법은 법정지상권이라는 놈과 관습법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 그 중에 법정 지상권이 어떤 건지 간단히 생각을 해두자. 됐죠?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 213페이지에 보면 존속기간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 이제 갱신이란 게 나옵니다. 자, 지상권이란 건 남의 땅을 사용수익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남의 땅 등 남의 물건, 우리 시험 범위에 남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계약 관계가 총 5개가 나와요. 물론 6개가 있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총 6개가 나와요. 이 6개가 공통적으로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할 때 천년, 만년 사용 수익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할 것인가 이거 정해야 되죠. 그거를 존속기간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주택임대차 같은 거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원하고 계약을 할 때도 정했잖아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내년 8월까지. 또는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한단 말이죠. 그런 걸 존속기간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의 문제가 생겨요. 그걸 뭐라 한다? 갱신. 이렇게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나 계약 관계가 우리민법상 6개가 있는데 이 6개는 공통적으로 존속기간과 갱신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근데 감사하게도 일단 지역권이란 놈은 우리민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도 갱신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그럼 총 5개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존속기간 및 갱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험 범위에서 5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온다고요? 5군데. 근데 이 5군데 나오는 존속기간 및 갱신이 비슷한 듯 달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처음부터 구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고 보다 보면 나중에 5개가 섞여가지고 그놈이 그놈 같아져요. 아예 처음부터 구별하실 생각하셔야 돼. 네. 자, 어쨌든 이런 존속기간 및 갱신의 문제가 있는데 먼저 존속기간, 우리 민법상 존속기간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별은 간단해요. 법 조문 갖고 구별하면 돼요. 최장은 몇 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당사자가 기간을 정할 때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 최장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중에 전세권 가서 확인할 거예요. 반면에 최단은 몇 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짧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해놔요. 이게 최단기간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존속기간이 우리 민법에 있습니다.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놈이 있고 최단. 이거 처음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오늘 구별해야 돼, 이거는. 최장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최단은 몇 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군데 가면 어떤 게 규정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먼저 지금 보고 있는 지상권 최장 규정이 없어요.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단 규정을 해놨어요. 280조. 그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거예요. 213페이지 맨 위에. 박스를 보면 280조에 존속기간을 약정했다라고 돼 있고 1항에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때는 그 기간은 다음보다 뭐 하지 못한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 중에 1호만 봅니다. 1호.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갑소유 땅에 을이 견관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갑하고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했을 때 적어도 30년 이상으로 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간을. 적어도. 그래서 이 항으로 가면 만약에 그 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그만큼 연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다시 갑소유 땅의 을이 견관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25년으로 정했다. 그럼 몇 년으로 연장시켜요? 30년으로 연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년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최단기간입니다. 나아가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안 정했어요. 괜찮아요. 법에서 기간을 정해줘요. 예컨대 견관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깜빡했던 일부러든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30년 이렇게 법에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따라서 지상권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기간을 정해줘요.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도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암기하시고 우리 민법상 지상권은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호 정도 가지고 그 예를 통해서 이런 게 최단기간이구나.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도록 해놨구나. 만약에 이거보다 짧게 정하면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해놨구나. 그리고 견관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법에서 30년으로 정해주는구나.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세부상 뭐 30년, 15년, 5년 이런 건 지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규정을 우리 민법은 지상권에 두고 있구나. 그거를 조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고 최단만 지상권에는 규정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는 지금 없지만 요 갱신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존속기간이 끝나요. 끝날 수도 있고 재계약할 수도 있죠. 존속기간이 끝나면 계약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끝낼 수도 있고요. 재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재계약의 문제가 뭐예요? 갱신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의 재계약은. 첫째가 당사자가 합의로 재계약, 합의. 요거를 약정갱신이라고 해요. 합의로 갱신하는 거. 가장 기본이죠. 기간이 끝날 때쯤 만나가지고
재계약합시다 라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게 약정갱신이에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깔끔한 갱신이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또는 무슨 이렇게 통신사나 이런 거 계약을 하게 되면 뭐 2년 약정하죠. 보통. 근데 2년 또는 3년 약정을 하는데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특약이 있어요. 기간 만료 전 한 달 전까지 해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자동갱신. 뭐뭐 하지 않으면 자동갱신. 요거를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을 불러요. 그러니까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가 갱신하기로 약정, 합의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갱신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걸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가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제일 낯설어요.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이런 거예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기간이 끝날 때쯤 돼서 갱신을 청구해요. 갱신해 주세요라고 청구해요. 할 수 있죠. 이때 갑은 오케이 하면 이걸로 가겠지요. 오케이 하면 뭘로 간다? 약정갱신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서 거절을 해요. 그럼 이때 갱신을 청구한 사람은 뭐뭐를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매수 청구라고 합니다. 뭐뭐를 사라. 근데 만약에 안 사면 이걸 안 사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사야 돼요. 거절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하고 둘이 계약을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갱신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절해. 그러면 제가 사세요. 이렇게. 그럼 사야 돼. 안 사면 안 되나요? 안 돼. 사야 돼.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청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갱신 청구 받은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 거절하면 뭘 무조건 사야 돼? 내 돈 주고 사기 싫어도.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올까 안 올까? 여러분이 갱신 청구를 받았어. 잠이 올까 안 올까? 쿨쿨 잘 와요? 고민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거절했다가 뭘 사야 되는데. 나 저거 사기 싫은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 갱신의 심리적 강제수단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의 갱신이 있어요. 민법에. 이 마지막 게 좀 황당하죠? 마지막 게 좀 황당해요. 근데 어쨌든 민법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상권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일단 지상권은 지상권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합의로 갱신하는 걸 국가가 막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있든 규정이 없든 합의로 갱신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법정갱신 지상권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283조. 자, 우리 민법 28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을이 갑소의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네? 아까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은 지상권 존속기간이 최소 30년이었죠.
자, 각과리 계열에서 30년을 정해놨는데 30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건물이 남아있네. 이때 의뢰 입장에서는 1번 철거하고 땅을 돌려주길 원할까요? 갱신을 원할까요? 의뢰 입장에서는 갱신 원하겠죠. 왜? 아직 자기 소유 건물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갱신을 청구하겠죠. 그렇죠? 이때 갑은 갱신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30년간 자기 땅을 사용을 못했어, 갑은.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 그래서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그럼 거절하겠죠. 거절하면 을은 그래? 건물 사라. 뭘 사라? 건물 사라.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때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건물이 낡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쓸모가 없어도 갑은 무조건 사야 돼. 이거를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두 가지 수단을 한 세트예요. 두 가지 수단이 한 세트예요. 갱신 청구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하고 이게 세트예요. 이게 지상권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독특하죠? 잘 나오죠. 잘 나오겠죠. 지상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하고 하지만 지상권자의 지상물이 남아있고 그럼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것이고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갱신 청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없다. 무조건 사라. 그러면 보세요. 아까 지상권의 경우에는 예컨대 견고한 건물 같은 경우 적어도 30년이죠. 그렇죠? 끝났는데 거절하면 건물 사야 되죠. 토지 소유자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은. 그래서 멍청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한 웬만하면 자기 땅에 지상권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 안 돼요. 지상권이란 권리가. 그래서 남의 땅을 사용하려면 주로 토지 임대차가 활용이 될 뿐 지상권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존속기한 및 갱신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잡으시고 두 번째, 민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지상권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토지 임대차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주택 임대차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5군데에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지상권에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꾸 반복해서 머리에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상권의 취득 및 존속기한 및 갱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상권의 효력이 나오고요. 지상권의 소멸이 나오고요. 특수지상권이 나옵니다. 요 세 가지는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는 안 합니다. 입문서에 있어도 요 세 가지는 입문 과정에서 안 하니까 일단 지상권의 뜻과 특징 말씀드린 거 몇 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것만 취득하는 방법, 존속기한 및 갱신 딱 요 정도를 오늘 입문 과정에서 아 이런 게 지상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끝. 나머지는 볼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머리만 아파. 네. 자 그리고 이제 217페이지를 갑니다. 혹시 집에서 뭐 이런 거 효력 읽지 마세요. 뭐 분명 이런 거 읽지 마세요. 표정 보면 읽으신 분들이 있었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꼭 징그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이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뭐 하죠? 반대로만 하시죠. 반대로만 하다가 딱 한 번 말 들었죠. 내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줘 그랬지. 진짜 강가에 묻었죠. 그래서 비만 오면 우는 게 청개구리잖아. 부모 묘지가 떠내려갈까 봐. 내내 말 안 듣다가 그거만 꼴랑 말 들었죠. 그러지 마세요. 하시지 말라는 걸 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머리가 터져요. 그렇죠? 자
자, 두 번째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는데요. 이제 지상권 받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 개념만 생각합니다. 뭐 취드 다 필요 없어. 뜻만 오늘 생각합니다. 지역권은. 뭐만 생각하자? 뜻만. 뭐가 지역권이냐? 지역권의 뜻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역이란 말에서 지역은 한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강원도 지역 할 때 이거 아닙니다. 강영역자 쓰지 않습니다. 요걸 써요. 일대 요 역이란 말은요. 편익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편익이란 뜻입니다. 편익. 자, 그러면 일단 지역에서 역은 편익이란 뜻이고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그 뜻만 생각합니다. 뜻만.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있습니다. 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 없는 땅이 있었죠. 지난주에 뭐라 했죠? 그걸? 맹지. 자, 이럴 때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할 수 있었죠. 그게 뭐였었죠? 주의 토지 통행권. 지난주에 했어요. 상린관계에서 유상통행권이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갑소유 땅이 맹지다. 그럼 갑은 당연히 을소유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 출입이 불가능하니까 을소유 땅을 통행하라. 대신 을의 손해를 보상하라. 그래서 유상통행권이라는 게 소유권의 상린관계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걸 지난주에 이런 걸 주의투지통행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예? 두 번째, 갑소유 땅이 맹지가 아니야. 통로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 통로가 산 넘고 물 건너야 돼. 1시간 걸려. 공로까지. 이 통로가 포장도 돼 있고 가로등도 있고 자동차도 왔다 갔다 쌩쌩 달릴 수는 있어. 도보도 인도도 다 잘 정비가 돼 있어. 그런데 한참을 돌아가야 돼. 반면에 을소유 땅을 싹 통행하면 1분이면 가. 당연히 갑은 을소유 땅을 통행하고 싶어. 이때 지난주에 봤던 주의투지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갑에게 주의투지통행권 인정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갑에게 주의투지통행권 인정된다 1번 안 된다 2번 2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둘 중에 하나 50%인데 찍어 1번 2번 안 되지요. 왜 안 돼? 맹지가 아니야. 제가 그래서 아까 떡밥을 던져놓은 거예요. 주의투지권은 언제? 맹지 이게 기본이. 근데 갑소유 땅은 맹지가 아니에요. 을소유 땅을 통행하는 게 갑은 편리하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판례예요. 그러면 갑이 을소유 땅을 통행하는 방법은 하나. 을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을을 만나가지고 야, 네 땅 한 3m 정도 폭 사용하자 내가. 을은 안 돼. 돌아가. 너 통로 있잖아. 야, 내가 1년에 1200만 원씩 줄게. 을은 눈이 번쩍 뜨여지죠. 아유, 알았어. 계약을 맺어서 통로를 딱 확보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이 을이라면 1년에 통행료를 1200만 원씩 준다는데 저 쓸모도 없는 땅 당분간 사용할 계획도 없고 감사하죠? 아닌가? 난 1200만 원 싫어. 그럼 올려. 더 올릴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빚금치 통로. 1번 갑을 위한 통로, 2번 갑소유 땅을 위한 통로. 자, 1번 갑을 위한 통로. 2번 갑소유 땅을 위한 통로. 2번이죠. 왜? 갑을 위한 통로면은요. 갑의 부인,
갑의 자식. 같이 나가. 갑만 일로 가야 돼. 부인과 자식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갑을 위한 통로라면,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통로라면 갑만 통행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저 통로를 개설하면 저 통로는 갑의 부인, 갑의 자식, 택배, 음식 배달, 갑의 친척, 갑의 친구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요. 없나? 을이 막나? 야, 너 갑만 다녀. 이러나? 아닙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맺고 통로를 개설하면 이 통로는 갑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갑소유 땅을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갑소유 땅으로부터 공로로 편리하게 출입이 가능한 통행로라는 편익을 을소유 땅이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땅으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을 때 요거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를. 이런 경우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어요. 갑이 경작을 하는데 물이 안 나와 자기 땅에는. 그런데 을소유 땅은 빨대만 꽂으면 물이 나와. 그래서 을하고 계약을 맺고 빨대를 꽂아. 빨대를 꽂으면 안 되죠.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와. 이 물, 갑이 샤워할 때 갑에게 들이부어요? 땅에 들이부어요? 물 어디다 들이부어? 땅에 들이붓죠. 땅에. 결국 갑소유 땅이 을소유 땅으로부터 물이라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어요. 이것도 지역권이에요. 이런 걸 용수지역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남의 땅을 자기 땅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게 뭐다? 지역권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가끔 이렇게 출제가 돼요.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OX, X. 타인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사람이 취득해요.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지역권자야. 하지만 이 지역권은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에요. 그 땅을 위한 권리야. 이런 걸 뭐라 한다? 지역권이랍니다. 여기에다가 편익을 제공받는 땅, 이걸 요역지라 그래요. 제공하는 땅, 승역지라. 이렇게 지역권이란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그걸 지역권이라 한다. 여러분 아마 단 한 번도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다른 권리들은 등기부상 제가 확인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제가 등기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아주 낯선 권리예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은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이런 권리다. 그래서 217페이지에 지역권의 뜻이 있고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딱 요것만 오늘 기억합니다. 나머지 특징을 생각하면 머리 터져요. 지금 볼 필요가 없고요.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이런 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용익물권 중에 일단 토지를, 타인 토지를 객찰하는 지상권, 지역권 두 개 봤고요. 220페이지에 가면 전세권이 나옵니다. 요거 한 문제 정도 나오지만 좀 까다로워요.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